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배웠었죠?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교재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강의 듣기 전에 미리 한번 풀어보는 거, 적어도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는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61번부터 바로 가도록 할게요. 61번 보시면은 모표준 편차가 1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2일 때 n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시그마 x바랑 같은 게 뭐냐? 라고 하신다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였죠. 요 값이 2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였죠. 근데 시그마가 14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식을 살짝 바꿔서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n값이 바로 나오죠. 그쵸? 7분의 14여야지 2가 나오니까 n값은 49가 나와야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구하는 n은 49. 이렇게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61번은 그냥 공식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62번 같은 경우는요. 확률 변수 x가 있고 이게 모집단의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x바의 평균이 6분의 5다. 이때 a 더하기 2b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보시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 더하기 2b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은 이게 느껴지실 겁니다. 뭐다? 바로 x의 평균 있죠. x의 평균을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은 0 곱하기 3분의 1 하면 0이고 1이랑 a 곱하면 a고 2랑 b 곱하면 2b가 되죠. 우리가 구하는 값 a 더하기 2b가 바로 x의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거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x의 평균이나 x바의 평균이나 어차피 같다라고 했었죠. 표본의 크기에는 상관없이 x의 평균이나 x바의 평균은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요 a 더하기 2b라는 값이 사실은 6분의 5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는 관찰을 좀 하셨으면 보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A랑 B 값을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하실 거는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거겠죠.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3분의 2가 돼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A 더하기 B는 3분의 2라는 거 쓸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아까 구한 게요. A 더하기 2B가 6분의 5라는 걸 찾았잖아요. A 더하기 2B가 6분의 5다. 그러면 여기서 A 값, B 값을 직접 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A 더하기 B가 3분의 2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6분의 4죠. 그러면은 위아래 비교해 보시면은 B가 6분의 1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B는 6분의 1이 되고요. A는 6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1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A값, B값을 따로 구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62번은 뭐 요 정도로 보기로 하고요. 63번 보시면은 모집단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네, 이렇게 주어져 있고 표본의 크기 20이라고 했고 X 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일 때 X 바의 분산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요.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분산 구하는 방법 첫 번째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직접 계산을 하시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쉽다라고 하면은 x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쵸? 이 두 가지 방법 다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구할 거는 x 바의 평균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x바의 분산 구하는 거는 x바에 대해서 편차제곱의 평균을 구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x바의 제곱의 평균에서 x바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물론 어차피 2의 x나 2의 x바나 같으니까 요거는 뭐 어떤 걸로 쓰시든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로 풀어볼까 고민을 했는데 두 번째를 풀려면요. x바의 제곱이 필요해요. 근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x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은 쓰기 좀 그렇겠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구해야 되나? 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0인데 x바를 직접 구하는 거, x바에 대한 분포를 직접 구하는 건 힘들겠죠. 그러면은 바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죠.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vx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은 1번도 힘들 것 같고 2번도 힘들 것 같으니까 3번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마침 여기서 x제곱의 평균이 나와 있기 때문에 vx는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을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다. 요게 vx가 될 거고요. 얘를 n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여기서 표본의 크기 20이라고 했으니까 n값이 20이라는 거 찾았고요. 그리고 x제곱의 평균 3분의 16 나와 있죠. 그러면은 x의 평균만 구해주시면은 끝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먼저 확인을 해주실 거는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b 값이 6분의 5가 돼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 하나 찾아줬고요.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조건은 여기서 나오겠죠. x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 정도는 직접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x제곱을 직접 해주실 수 있죠. 위에다가 살짝 쓸게요. x제곱을 한번 써주시면요. 0은 제곱하면 0이고 2는 제곱하면 4고요. 4는 제곱하면 16이 되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적은 요 x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0이랑 6분의 1 곱하면 어차피 0이고요. 4랑 a 곱하면은 4a, 16이랑 b 곱하면은 16b죠. 요 값이 3분의 16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왠지 4로 나눠주고 싶으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a 더하기 4b가 3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거 미지수 a, b 두 개고 식도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은 a 값, b 값을 전부 구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요거 6분의 한번 8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6분의 5예요. 그리고 a 더하기 4b가 6분의 8이죠. 그러면은 지금 숫자가 6분의 3만큼 커졌잖아요. 그렇죠? 좌변에서는 3b가 늘어났고 오른쪽에서는 6분의 3이 늘어났으니까 b 값은 6분의 1이다 라는 거 찾으실 수가 있죠. b는 6분의 1이 될 거고요. a는 6분의 4가 되겠죠. 더해서 6분의 5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2의 x를 바로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2의 x는요. 2a 더하기 4b가 되겠죠. 2의 x는 2a 더하기 4b가 되고 그러면은 6분의 8 더하기 4니까 x의 평균은 2였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우리가 구하는 값은요. v의 x값 따라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n값은 20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x제곱의 평균은 3분의 16이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해주시면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마저 계산하시면은 분자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분모에 지금 20 있으니까 계산하면은 15분의 1이 우리가 찾는 x바의 분산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잘못 푸는 케이스가 있어요. 잘못 푸는 케이스가 x바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은 x바의 제곱의 평균에서 x바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x바의 제곱? 이거는 모르는데 x제곱의 평균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평균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요 값이 3분의 16이고 x제곱의 평균이 4니까 계산하면은 3분의 4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틀리죠. 그쵸? 이런 식으로 푸시면은 틀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 x바의 평균을 x의 평균으로 바꿔주는 거는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얘랑 얘는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제곱, x바의 제곱의 평균을 x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다른 답이 나오게 되죠. 요거는 틀리니까 확인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거쳐서 vx를 통해서 vx바를 구하는 방법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보시면은 정규분포 0,4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요. 정규분포 3,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x랑 y로 잡아줬고요. 여기서 9였죠? 여기서는 표본 사이즈를 9로 잡았고요. 여기서는 표본 사이즈를 16으로 잡았네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는 역시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바도 정규분포 따를 거고요. 평균은 그대로 0이죠. 그런데 분산은 지금 여기 분산이 16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 표본 평균의 분산은 9분의 16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y 같은 경우는 3,2의 제곱, 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여기서 16만큼 추출한 표본, 그 표본의 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 y반은 정규분포 3,2분의 1의 제곱을 따를 겁니다. 계산되시죠? 그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새로운 분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x반은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표준편차가 3분의 4인 분포를 따르고 요거 x바라고 씁시다. y바 같은 경우는 자, 평균이 3이고 표준편차가 2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x바가 1 이상일 확률이랑 y바가 a 이하일 확률이 같아져라.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을 찾으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x바가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0의 오른쪽에 찍어주시면 되겠죠. x바가 1 이상일 확률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y바가 a 이하일 확률인데 그럼 a가 3보다 큰 쪽에 있진 않겠죠. 그럼 a 이하일 확률이 되게 커버리잖아요. 그래서 a 값도 이런 식으로 저 파란색이랑 넓이가 같아지려면은 3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확률이 같아져라.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 부분 넓이가 같으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겠죠. 그렇죠?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요 x바에서 보시면요. 지금 평균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죠. 1은 몇 시그마에 해당하냐면은 4분의 3 시그마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3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4분의 3 표준 편차. 그냥 짧게 표준 편차 이렇게 쓸게요. 4분의 3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A도 3으로부터 4분의 3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A에다가 4분의 3 곱하기 표준 편차. 여기선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죠. 4분의 3 표준 편차만큼 더해주시면은 요 값이 3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그냥 바로 계산이 가능하시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은 8분의 3이니까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은 A 값은 3 빼기 8분의 3에서 8분의 21이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중심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지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물론 하나하나 정교화 시켜가지고 Z로 바꿔가지고 하셔도 괜찮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65번 보실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이 평균이 201.5고 표준 편차가 1.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생산하는 화장품 중 이미 추출한 9개의 화장품의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바로 그냥 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볼 건데 얘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르겠죠. 모집 단위 정규 분포니까. 그랬을 때 평균은 어차피 X의 평균이나 X바의 평균이나 같죠. 평균이 201.5라고 했으니까 X바의 평균도 201.5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화장품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이라고 했죠. 200g 이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확률은요. 여기가 200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구할 확률은 200 이상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이 부분, 이 절반은 우리가 0.5라는 걸 알아요. 0.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200이라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200이랑 201.5 차이는 1.5만큼 나죠. 이게 몇 시그마인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표준 편차를 여기서 구해주시면은 모 표준 편차가 1.8인데 우리가 화장품을 9개를 추출했다고 했죠. 그럼 n 값이 9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요게 x바의 표준 편차가 될 겁니다. 곱하기 이게 몇 z인지 봐주면 되니까 z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풀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럼 3분의 1.8이니까 0.6이죠. 0.6z는 1.5다. 그럼 z값이 2.5라고 바로 나오시죠. 그쵸? 맞겠지? 맞네요. z가 2.5라고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그 표가 주어져 있잖아요. z값이 2.5일 때 확률이 0.493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긴 지금 2.5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2.5일 때의 확률 읽어주면은 0.4938이 되고요. 당연히 0.5랑 더해주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요. 0.993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체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66번 보시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의 평균이 8이다. 교통비의 평균이 8이래요. 정규 분포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n명을 이미 추출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x 봐도 어차피 평균이 똑같이 8이 나올 거고 여기서 표준 편차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여기서 시그마 값이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x바의 표준 편차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확률 값이 하나 있는데요. x바가 7.76 이상 8.24 이하가 될 확률이 0.6826보다 크게 되는 요 n값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죠. n의 최소값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표시를 잠깐 해주면은 8.24랑 7.76. 둘 다 8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 느낌 오시죠? 둘 다 0.2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요. 여기가 8.24가 될 거고 여기가 7.76이 되겠죠. 그렇죠? 0.24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도 0.24. 되셨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 7.76부터 8.24까지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0.682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뭐 식을 바로 세워주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등식 같은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뜻이 이 왼쪽 게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요. 얘랑 비교했을 때. 그랬을 때 특수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바로 등호가 들어간 케이스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딱 한 가지 경우에서 등호가 성립하고 나머진 다 왼쪽이 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n값이 얼마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약간 부등식으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일단 문제 푸실 때는 조금 등호로 바꿔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0.6826 이것도 자주 보실 텐데 이거 절반으로 나누면 0.3414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로 볼게요. 그러면은 요 반쪽의 넓이가 0.341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3413. 0.3413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옆에 반쪽도 당연히 넓이가 0.3413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0.24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고요. 0.24만큼 떨어져 있다 했고 요게 문제 읽어보시면은 0.3413에 해당하는 게 z값이 1이죠. 그렇죠? z값이 1이죠. 루트 n분의 1.2 곱하기 1이랑 같아지는 지점에서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만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100분의 24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루트 n분의 1.2죠. 그러니까 10분의 12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약분해 주시면은 루트 n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그냥 바로 보셔도 돼요. 요 루트 n분의 1이라는 값, 요 값이 10분의 2가 돼야겠죠? 그쵸? 그래야 계산했을 때 100분의 24가 나오죠. 5분의 1이란 얘기고요. 그러면은 n값은 25가 돼야겠죠? 따라서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가 n값이 25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특수한 경우 이런 케이스로 바꿔가지고 좀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n값의 최소값 구해라 하면은 네 구했네요. 25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좀 제대로 푸실 거면은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셔야 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선 제가 등호로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등호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1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을 때가 확률이 0.6826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파란색 넓이가 0.6826보다 크려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냐? 1시그마 1시그마만큼 떨어졌을 때 넓이가 0.6826이니까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갛게 세로 그린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파란색 넓이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8.24라는 값은
평균으로부터 0.24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보다 여기 1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요 값이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0.24가 요 1표준편차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등호 요렇게 부등호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부등호가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엔 똑같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n값이 25 이상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사실 여기서 부등호 방향을 조금 잘못 써도 n이 25, 25라는 숫자가 나올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바로 67번도 갈게요. 67번은 수능 나형 12번.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또 정규분포네요. 그러면은 49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한 것도 그 표본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문제 보시면 이제는 실내 구간 구하는 문제고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17번.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했고요. 이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m값의 범위가 a 이상 7.992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a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그 신뢰 구간을 구하셔서 비교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자주 쓰는 방법인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 뒤에 있는 7.992에서 앞에 있는 a를 빼주시면은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두 배의 거기 z값 보시면요. z값 그 단하고 z값이 1.96이라고 주어져 있죠. 1.96일 때 확률이 0.95니까 z값은 1.96이다. 95%니까 뭐 1.96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근데 여기서 그냥 씁시다. n 값이 49였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실내 구간의 길이 식 다 기억하시죠? L은 2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요거 알려드렸던 거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계산만 하시면은 A 값이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계산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 루트 49분의 1.4니까 7분의 1.4죠. 7분의 1.4. 그럼 이거 통째로 그냥 0점이죠. 요 값은 0.2. 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A 값은요. A 값은 7.992에서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10분의 2죠. 그러면은 10분의 4가 될 거고 0.4 곱하기 1.96 요거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였네요. 7.992에서 지금 요거 계산하시면은 0.4 곱하기 1.96 0.784가 되나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이렇게 세로셈으로 그 가로셈으로 하기보다는 세로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8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제가 왜 여기까지만 했냐면은 요거 계산을 하실 때 요 1의 자리 여기는 1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8이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 67번에 있는 1, 2, 3, 4번 보면은 끝에가 다 8로 끝나죠.
그래서 한 자리를 더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럼 08로 끝나는 건 2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7.208에서 2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실내 구간 구하는 식,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68번. 이거 2020년 9월, 작년 문제네요. 어느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은 평균이 n분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n값은 64가 되고요. 주문 대기 시간에 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은 이게 95% 신뢰 구간인데요. 이때 B-A 값이 4.9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한 거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4.9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신뢰도 95%고 거기도 밑에 보면은 단 하고서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어쩌고저쩌고 0.95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Z값이 1.96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2 곱하기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시면 되는데 n 값이 64였고 시그마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시그마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이거 계산하면은 시그마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차근차근 쓰도록 할게요. 4.9는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그마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은 안 나겠지만 보시면요 여기 4.9랑 1.96이 있죠. 그죠? 요거 나눠지죠. 4.9에다가 4 곱하면은 19.6이 나오잖아요. 네. 약간 좀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분수꼴로 쓰시면은 잘 보이실 겁니다. 요렇게 8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49랑 196 49에다 4 곱하면은 196이 나오죠. 맞죠? 4 곱하면은 그럼 여기 지워지고 얘는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4랑 2 곱하면은 8이고요. 여기 있는 거랑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10분의 1이 100분의 시그마니까 시그마 값은 10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10이었구나 라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 단원에서는 계산이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막 이상한 어려운 계산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시그마 10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69번을 보도록 합시다.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이다 라고 나와 있고 표가 주어져 있죠. x가 10, 20, 30 그리고 합은 뭐 당연히 1이고요. 확률이 2분의 1이랑 a랑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평균이 18일 때 x바의 평균이 18일 때 이때 x바가 20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죠. x바가 20일 확률을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들 x바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x바의 확률을 구하는 거는 공식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쵸? 제가 외우라고 하는 공식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 직접 여러분들이 x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본 뽑는 과정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작업을 해서 x바가 20이 되는 경우들을 직접 다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 일단 이거부터 갑시다. 첫 번째로 봐주실 건 역시
요거 확률의 합이 1이다 쓰려고 했는데 어차피 더하면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A 값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x바의 평균이 18이라고 했으니까 x의 평균도 18이 되겠죠. 그럼 요거 가지고서 A 값을 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곱하면은 5고요. 20a고 15-30a가 될 거고요. 요게 바로 18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계산하시면 20이고 넘어가면 2고요. 10a니까 10a가 2죠. 그럼 a는 5분의 1이 되겠죠? a는 5분의 1이다. 평균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의상 제가 여기 있는 거 조금 바꿔줘도 괜찮죠? 그죠? a 대신에 5분의 1을 넣어줄 건데 어차피 여기서 계산할 때 2분의 1 빼기 5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요 a 대신에 10분의 2를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5라고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10분의 3이겠죠? 이렇게 표를 조금 보강을 해서 그려줬어요. 그랬을 때 x바가 20이 되는 경우를 찾아줘야 되는데 x바가 20이 되려면요. x바가 20이 되려면은 x를 10이랑 30을 뽑아도 x바가 20이 나오죠. 그쵸? x바는 10과 30의 평균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했을 때 20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10이랑 30을 뽑아도 되고요. 30이랑 10을 뽑아도 되죠. 아니면은 20만 두 번 뽑아도 되죠. 그래서 x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 지금 복원 추출 한다라고 했으니까 22번 뽑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두 개를 뽑는 거니까 10이랑 30 뽑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20이랑 20 뽑아도 괜찮고 30이랑 10 뽑아도 괜찮죠.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x바가 20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x바가 20이 될 확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뽑을 확률 더하기 이렇게 뽑을 확률 더하기 이렇게 뽑을 확률이 될 겁니다. 따라서 x바가 20일 확률은 10이랑 30 뽑는 경우 10 뽑을 확률은 10분의 5고요. 30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죠. 그런데 10이랑 30을 뽑나 30이랑 10을 뽑나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2배를 해줄 거고요. 더하기 20, 20 뽑는 경우는 10분의 2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100이 될 거고요. 분자만 계산하시면은 30 더하기 4니까 100분의 34. 답은 0.34가 되겠죠. 답이 분수꼴로 그냥 쓰는 거였네요. 그러면은 답은 약분하시면은 50분의 17에서 4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x가 있고요. 어차피 크기가 2인 표본이니까 직접 해줄 수가 있어요. 사실 뭐 크기가 3인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바의 확률 분포표 그리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고 했었죠. 해보라고 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요것도 잘 봐두시고요. 마지막으로 70번 보도록 합시다. 70번은 두 개의 모집단이 나와 있네요. A랑 B 두 개의 모집단이 나와 있고 그거를 비교를 하는 문제인데 먼저 A 같은 경우 A에서 확률 변수를 그냥 XA라고 할게요. 요게 정규 분포 M1,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나와 있고 모집단 B니까 여기 확률 변수는 XB라고 할게요. 이 녀석은 정규 분포 M2,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표준편차가 A가 일반적으로 더 크죠? A의 XA가 모집단 A에서 크기가 N1 모집단 크기에 여기서 크기가 N1인 거 추출을 하고요.
모집단 B에서는 크기가 n2인 표본을 추출을 한대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을 XA 바라고 하고 얘 표본 평균을 XB에 바라고 한대요. 그럼 당연히 이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은 평균 그대로 오고요.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여기 B에 대해서는 평균은 M2가 되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4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걸 N2로 나누면 되니까 4N2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맞는 거를 골라라 라고 했네요. 그리고 N1이랑 N2는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해요.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먼저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보시면은 M1이랑 M2가 같으면은 M1이랑 M2가 같으면 XA 바의 평균이나 XB 바의 평균이나 같다라고 했죠. 이거 당연히 같죠? 그쵸? XA 바의 평균도 M1이고요. XB 바의 평균도 M2예요. 그러면은 둘이 같을 수밖에 없죠. M1이랑 M2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크기가 얼마짜리를 추출하든 간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기억 동그라미. 리은은 표본 평균 XB의 바. 요거는 정규 분포, 그거 잘못했죠. 이거는 그냥 요거 보시면 나오죠. 분산이 4n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니까 니은은 요거 보시면은 바로 틀렸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고요. 디귿 보시면은 n1은 4n2일 때 n1은 4n2일 때 M1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 B이고 M2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C, D이면은 B-A랑 D-C랑 같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신뢰 구간을 묻는 문제네요. 신뢰 구간의 길이. B-A도 신뢰 구간의 길이고 D-C도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B-A 요 신뢰 구간은 지금 여기서 구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신뢰 구간 구해주시면은 그 길이는 2배의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파. 사실 95%니까 뭐 1.96이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굳이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알파의 이제 표준 편차 쓰면 되는데 여기서 표준 편차는 루트 n1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요게 B-A가 될 거고 D-C는 똑같이 95% 신뢰도니까 알파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 루트 n2분의 아니죠 2 루트 n2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쵸? 이거 그냥 2를 요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4n2분의 시그마. 그랬을 때 문제에서 n1이랑 4n2랑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문제 끝났네요. 문제 끝났죠. n1이랑 4n2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분모 같고 분자도 시그마로 같고 앞에 똑같이 2알파 곱해져 있으니까 B-A랑 D-C랑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귿도 3이다. 기억이랑 디귿 3이니까 3번이 답이라고 해주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비교하는 문제들도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 풀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같이 풀어봤을 때도 문제 유형이 그렇게까지 막 다양하게 나오진 않죠. 그리고 결국에는 공식을 잘 알고 있냐 라는 거고 그나마 좀 어려운 케이스가 표본 평균의 뭐 확률을 직접 구하는 거 표본 평균 그 추출하는 과정을 직접 해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 문제들도 좀 풀어보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 문제, 10문제 푼 거 복습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과서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풀려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통계단원에서 그것들 한번 쭉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